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공공데이터의 그 서울시 아파트 가격을 한번 그 쉐이프 맵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이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제가 이번에 강의를 하려고 미리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연도하고 월, 2월 달 거, 이거 두 개는 또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1일 날 클릭하면 그 1일 날에 대한 전체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평균 아파트 단가입니다. 그래서 하얀 거는 저평가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중간에 요 색은 그 이제 중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파란색이 최고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구별로 자치 구별로 평균 금액들, 그래서 1일 날 평균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내용이고요. 여기는 이제 상세하게 껌껌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뭐 구로동에 어떤 아파트가 몇 평인데 몇 제곱 메타인데 그 다음에 건축 연도는 언제고 얼마에 팔렸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뭐 11일 날은 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밑에는 그 각 자치별로도 볼 수 있게끔 또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법정동하고 행정동으로 나누다 보니까 그거를 같이 볼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를 클릭하면 강남구에 대한 것들만 나오게 되죠. 11일 날 강남구에, 어이구, 이거는 뭐 이게 얼마입니까? 87억인가요? 87억에 파는 게 있네. 12층에 압구정동에 보니까 1979년에 만든 건데, 이런 걸로 해서 여러분들이 뭐 강동구 클릭하면 또 강동구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강동구에 대한 또 상세 내용을 뭐 길동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 길동만 클릭하면 길동에 대한 상세 내용들을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법정동이고요. 밑에는 행정동입니다. 두 개 같으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한번 만들어서 제가 전체적으로 다 오픈을 해 놓을 테니까요. 한번 보시고 항상 이렇게 눈팅만 하지 마시고 자꾸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자전거도 몸으로 익히는 거지 머리로 익히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만들어 보시고 그러라고 제가 자료를 오픈해 드리는 겁니다. 뭐 가지고 계시면 다 썩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 보셔야 돼. 그리고 자기 걸 만들어야지 가지고 있는다고 자 있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다 오픈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데이터베이스부터 여러분하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일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 서울 행정동이라는 투포제이슨이라는 요 파일이 있습니다. 이건 도형 맵이죠. 제이슨 파일로 도형 맵을 만들어 놓은 건데요. 요 맵은 제가 제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거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보시고, 요거는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만들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 강의도 나와 있지만 제가 만들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요. 이거는 그 매번 행정동이나 법정동이 바뀔 때마다 같이 만들어줘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번에 이 6월 1일 날, 올해 6월 1일 날 행정도 법정동이 다시 재편이 됐어요. 법정동은 거의 안 변하는데 행정동이 좀 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베이스하고 이 그래프하고 두 개가 1대1 매치가 약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한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맵을 다 쪼개가지고 좌표 넣고 이런 작업들을 다 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는 그 전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죠. 그런 거를 우리는 곰 인형의 눈깔 붙이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가가 안 나와요. 그걸 제가 하면은 단가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무한한 반복 작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매치가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거는 근데 서울시는 거의 100% 매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서울 아파트 시세, 요거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공공데이터 포털에 가서
네, 공공데이터 포털에 가시면 여기 있죠. 네, 공공데이터 포털에 가시면 저는 이제 이거를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그래서 데이터 가시면 이제 아파트 시세라고 이 자료가 있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이제 로그인 하셔가지고 아파트 시세라는 요 오픈 API 키를 이용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뭐를 접근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데이터 마이 페이지에 가면 제가 6건을 지금 신청을 해놨는데요. 그 중에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 상세 자료라는 여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클릭해서 그래서 얘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다운로드 받으면 이제 상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시세에 대한 것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이거는 1단위로 계속 오픈이 됩니다. 공공 API 키를 이용하면 오픈 API 키를 이용하면 1단위로 계속 오픈이 되기 때문에 내가 별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그냥 계속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저도 한번 얘를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오픈을 시켜 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국토교통부 해가지고 나오거든요. 국토교통부에서 법정동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주로 법정동에서 하는 건 뭐냐면 지적, 그러니까 땅 가격이라든가 아파트. 그래서 이거는 1914년을 기준으로 법정동은 거의 변화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행정동이 법정동이 커지니까 사람 수에 따라서 더 나눠지는 거 외에는 법정동은 거의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밑으로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이런 상세한 에러 코드서부터 뭐 상세한 내용들이 쭉 나오세요. 나오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런 얘네들이 다 뭐에 해당되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머리글에 해당되겠죠. 요청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면 여기 보니까 넘버 오브 롤하고 페이지도 있네요. 그렇죠? 이 두 가지도 있는데 여기 문제점이 뭐냐면 페이지에 따라서 롤의 수가 10개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는 것도 이번에 교육의 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10롤이 10롤이 아니라 맥심이 1000이니까 1000롤을 갖다가 가져올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응답은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응답은 우리가 조정을 안 하면 10개만 행으로 10행만 가져올 수 있게끔 너무 작아요, 수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응답은 이렇게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데이터베이스인데 어떻게 보면 테이블 명세서죠. 테이블 명세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매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서버하고 연동하는 거기 때문에 매번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접속할 수 있는 이제 이게 우리가 접속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접속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서비스 키가 있네요. 서비스 키가 아까 공공 데이터에서 저희가 발급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발급받은 거를 그냥 갖다 붙여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말끔하게 끝나는 상황들이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한번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얘를 컨트롤 C에서 주소창에다가 놓고 여기다가 일단 붙여 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서비스 키를 내가 모르니까 여기에 가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 서비스 키가 여기 있죠. 여기를 컨트롤 C에서 일반 인증 키를 갖다가 컨트롤 C에서 여기다가 아까 서비스 키에다가 갖다가 붙여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엔터.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리스판스 해가지고 이제 헤더하고 바디로 이루어졌죠. 바디 쪽을 쭉 보니까 이게 여기 아이템 하나하나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테이블들이라고 테이블 머리글의 한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게 몇 개가 나오냐면 아무 얘기가 없을 때는 여기 보시면 롤이 10롤이 나오는 거죠. 이거 행으로 쭉 피면 10롤이 나오는 거고 한 페이지당 10개가 나온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바꿔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걸 바꾸는데요.
이제 제가 여기다가 하나 메모장에다가 하나 기록해 놓을 테니까 요것도 제가 오픈을 시켜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또 보시고 해보세요. 제가 메모장에다가 자, 방금 저희가 했던 거 얘를 이제 컨트롤 V로 붙여 놓겠습니다. 근데 얘가 문제점이 아까 롤당 몇 개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페이지당 10롤 뿐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막아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걸 한번 뒤져봤어요. 너무 친절하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저기 공공 데이터가 너무 친절하지가 않습니다. 국민을 너무 좀 뭐랄까 이렇게 너무 무리한처럼 대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좀 상세하게 얘기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럼 이게 맨 뒤에다가 엔드 붙이고 컨트롤 V에서 요걸 붙여 놓으시면 돼요. 엔드하고 롤 오브 그러니까 넘버 오브 롤스 해가지고 여기는 3개로 돼 있는데 이거를 1000개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한 페이지당 1000개로 하고, 지금 타입은요 XML 타입으로 돼 있습니다. XML 타입으로 지금 이게 보시는 이게 XML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뒤쪽에 보는 게 XML 타입을 해서 1000롤을 갖다가 내가 가져오겠다 라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3롤로 한번 해볼게요. 3롤로. 왜 그러냐면 여기다 뭐 1000롤 제가 띄워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3롤 가지고 한번 해가서 여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한번 컨트롤 V로 붙여놓고 엔터. 자, 제가 또 어디 자, 보시면 밑에 거 보시면 이제 여기 3롤로 떨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얘를 한번 4로 바꿔볼까요? 4로 바꾸면 이제 4개의 롤이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 얘가 하나, 둘, 셋, 4개, 4개로 떨어졌죠. 이렇게 4개라고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죠. 얘는 쓸만하다는 거네요. 컨트롤 C에서 붙여놓고 컨트롤에서 여기다가 컨트롤 V로 그냥 또 붙여놓겠습니다. 또 에러가 어디서 난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를 이제 1000롤로 바꾸면 되겠죠. 맥심이 1000개입니다. 1000개. 그래서 이 메모장을 제가 이제 이걸 또 컨트롤 C에서 이제 불러오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다른 이름 저장해서 여러분한테 드려야 되니까 여기 아파트 시세 여기다가 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 여기다가 URL 이렇게 해서 저장. 그리고 이걸 또 다 드리기에 좀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제가 발급받은 번호기 때문에 제 거를 쓰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제가 그 공공 데이터에 요거는 생략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서비스 키죠. 서비스 키는 생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서비스 키가 어디서부터인지. 여기서부터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됐죠? 여기를 이제 제가 지우고 서비스 키 이렇게 해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발급받은 서비스 키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다 끝냈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이제 다 끝냈으니까 한번 파워 BI를 열어서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좀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그건 뭐 하시다가 설명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행정동, 법정동이라는 요 데이터베이스를 제가 한번 클릭을 할게요. 네, 그 행정동, 법정동을 열어보니까 제가 원하는 게 아니어서 여기 제가 정리해 놓은 거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네, 여기서 제가 여기 보시면 행정동은 행정안전부에서 일상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나누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법정동은 국토개발부에서 어떤 토지 관련에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관련되는 사이트는 제가 다 냈고요. 그 다음에 도용맵, 쉐이프맵은 이 2018년도 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사용하는 행정동, 법정동은 2011년도 06월 1일 날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얘가 이제 원본이거든요. 네, 그걸 제가 검색해가지고 가져오는 원본이 얘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이 원본대로 저희가 쓰기가 좀 어려우니 제가 이거를 이제 검색이라 그래서 똑같이 여기 하나 만들어 놓고요. 시도로 나눴어요. 이렇게 시, 그래서 행정동, 법정동으로 나눴고요. 서울자치도 마찬가지로 행정동, 법정동으로 나눠져 있고요. 예, 그리고 얘가 이제 우리가 불러와야 될 건데, 예, 클릭해서 여기 보시면 행정 법정 코드라고 되어 있죠. 예, 얘가 이제 여기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읍면 동면은 여기 행정동을 얘기하고요. 행정을 해야 돼요. 동리명은 얘가 법정동을 얘기를 해요.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법정동이 더 커요. 제가 보니까. 예, 커서 행정동을 여러 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일대 다의 관계가, 그러니까 일대 다의 관계가 안 되고 다대 다의 관계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중간에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행정동 코드하고 아까 제가 드린 그 쉐이프 맵 보시면 얘가 쉐이프 맵이죠. 얘하고 연결하려고 그러면 행정동 코드로 연결할 거거든요. 예, 연결하려고 그러는데 얘는 8자리고 얘는 10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자리를 빼줘야 돼요. 나중에 두 자리를 빼줘야지만 행정동 코드하고 얘가 두 개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유의해서 하다 보면 잊어먹을 수가 있으니까 꼭 유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파워 BI를 제가 이제 펴놨으니까 가져오도록 할게요. 됐죠? 그래서 여기 그 1페이지에서 이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 불러야 될 게 아까 데이터의 웹 예, 오픈 API 키죠. 예, 그래서 컨트롤 V에서 얘가 일단 아까 제가 컨트롤 했으니까 1000로를 불러오는 걸로 자, 확인 누르고 됐죠. 예, 그러면 얘가 이제 헤더하고 바디가 나옵니다. XML 구조를 이제 테이블 구조로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 헤더하고 바디가 나오는데 이 바디 쪽에 있습니다. 바디 쪽에 바디 쪽에 보면 여기 테이블이라고 있죠. 얘가 이제 거기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테이블 변환해서 파워 쿼리 편집기 창으로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아이템 안에 테이블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요. 얘를 클릭하고 마우스 우클릭하면 다른 열 제거가 있습니다. 오케이, 다른 열 제거했고, 예, 그리고 이제 확장 버튼을 클릭해서 이제 열어줘야 되겠죠. 이때 이제 원래 이름 접두사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주시면 조금 여기 앞에 있는 게 안 붙게 돼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이제 한 번 더 열립니다. 이렇게 예, 또 테이블이 또 하나 더 있네 이 안에요. 그래서 얘도 확장해서 이제 제가 원하는 것들이 쭉 나오죠. 그렇죠? 확장해서 그리고 확인 누르게 되면 이제 1000개의 룰이 떨어진 걸 알 수가 있죠. 됐죠? 일단 얘를 파일에 가서 이 닫기 및 적용으로 일단 가져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공공 데이터 API 키를 이용하기 때문에 공공 데이터의 어떤 서버에 있는 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것을 실시간으로 가져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 얘기가 뭐냐? 나라장터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나라장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하고 실시간 연동하기 때문에 웹에서 크롤링 하지 마시고 공공 API 키를 가지고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 내가 필요한 것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를 가져왔고요. 또 엑셀에 있는 걸 또 가져와야 되겠죠. 자, 클릭해서 바탕화면에 제가 아파트 시세 도형맵 그리고 얘
2016년 6월에 법정동 관리 정리해 놓은 거 있죠? 여기를 열기 위해서. 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행정법정동 코드라는 얘를 제가 클릭해서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까 보셨던 테이블들이죠? 그래서 얘도 데이터 변환해서 이제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죠. 됐죠? 일단 닫기 및 파일에 가서 닫기 및 적용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쉐이프 맵을 또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쉐이프 맵을 가져와야 되는데 여기 보면 저는 이제 도형 맵이라고 미리 꺼내 놨습니다. 근데 일반 등치 지역도 외에는 없을 거예요. 여기 가시면 도형 맵이라고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도형 맵은 파일에 가시면 여기 옵션 및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에 가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미리 보기 기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보면 도형 맵 시각화 이렇게 해서 이제 클릭을 해주셔야지만 얘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확인 누르시면 이제 얘가 조금 있으면 여기에 도형 맵 해가지고 나올 거예요. 이 도형 맵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이용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저 도형 맵은 우리가 굳이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남이 해놓은 거 하셔야 돼요. 저거 만들려고 그러면 진짜 아까 그 인형의 눈깔 붙이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로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거 만들어 놓으신 분들이 제가 저번 교육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땡큐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국가가 해야 될 일을 개인이 하고 있으니까 저런 것들이 제가 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준비들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창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봐서는 그냥 말만 번들어 하지 너무 거창해요. 하나라도 일반인들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그 변화의 과정 아닌가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쉐이프 맵스를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얘가 쉐이프 맵이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이 법정동 코드가 제가 보시면 이제 법정동 코드가 테이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와서 클릭. 여기 이제 데이터로 보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법정동 코드. 여기 법정동 코드하고 행정동 코드라는 게 있는데, 얘가 이제 여기를 클릭해야 되겠죠. 법정동 코드, 행정동 코드인데, 이게 10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동 코드가. 근데 10자리면은 묶이지가 않는다 그랬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10자리인 사항에서는 묶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8자리로 만들어줘야지만 쟤하고 묶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뒤에 00은 뭐 집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여기 돈까지만 저희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 여기 클릭하시고 얘를 이제 저희가 새 열로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행정법정도 코드란 테이블 클릭하고 마우스 우클릭 새 열 클릭. 그래서 여기다가 행정동 코드 적용이라는 테이블 머리글을 하나 만들어 놓을 거예요. 세열 계산이죠. 행정동 코드 언더바하고 적용. 이걸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할 것이냐면 디귿자 가로 여시고 행정동 코드에다가 나누기 100을 할 거다. 그러면 나누기 100을 하면 뒤에 두 자리는 없어지겠죠. 그리고 엔터. 그리고 얘가 행정동 코드는 지금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숫자로 적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얘를 또 클릭해서 클릭하시면 여기 열도구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얘는 공공 데이터, 그러니까 CSV 파일들은 다들 어떤 공공 데이터는 다 텍스트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형식이 10진수가 아니라 얘는 텍스트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묶여요. 두 개가. 릴레이십 되려고 그러면 데이터 형식이 같아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해서 행정동 코드까지 저희가 묶었고요. 그럼 이제 법정동 코드는 어디하고 묶으면 되겠죠? 그렇죠. 저쪽 우리가 가져왔던 거하고 묶으면 되겠죠. 저기 어디 공공 데이터에서 가져왔던 거하고 묶게 되면 이 테이블을 브릿지로 해가지고 두 개를 다 쓸 수가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클릭하고 그럼 한번 여기 다시 보고서에 가서
보고서에 가서 여기 법정동 코드 적용이라는 걸 잡아서 위치에다가 올려놓으면 이제 나와야 됩니다. 근데 나오지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미국에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식에 가서 여기 밑으로 쭉 서식에 가서 이걸 클릭하시고 서식에 가서 쭉 내려가다 보면 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쪽에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 미국을 기본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맵을 추가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맵이 나온 겁니다. 자, 클릭해서 서울 행정동에서 18년도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얘를 열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얘네들은 행정동 코드가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다 적용이 되는데 요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자, 이렇게 됐고, 그리고 여기 클릭해서 여기 밑에 가시면 기본 색이 있는데요. 기본 색을 얘는 그냥 하얀 걸로 놓겠습니다. 그 테두리는 1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굵게 할까요? 조금 더 굵게 이렇게 나오는 걸 할 수가 있죠. 얘가 묶이지가 않았네요. 요것만. 자, 그리고 이제 다 끝난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디를 좀 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제 파워 쿼리에 가서 조정을 할까요? 그래서 여기 홈에 가시면 데이터 변환 클릭. 자, 데이터 변환 클릭하시고 여기가 바디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아파트 시세라고 할게요. 서울시 아파트 시세. 근데 이 시세는 죽은 게 아니라 계속 실시간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료가 아닙니다. 자, 엔터. 그리고 제가 아까 드린 예를 보면은 변수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법정동 코드가 여기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11110 이렇게 떴거든요. 얘가 종로군가 그럴 겁니다. 종로구고 2015년도 12월 것만 가져오게끔 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변수 처리해서 이 함수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럼 여기다가 뭐 다른 거 집어넣으면 뭐 종로구가 아니라 관악구도 나올 수 있고 강동구도 나올 수 있고 그다음 연도 바꿀 수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변수 처리해서 하나의 함수로 만들어 버리는 작업을 할게요. 얘를요. 그리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여기 보기라든가 홈에 가시면 여기 고급 편집기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기에 가서 일단 고급 편집기가 상당히 크게 나오니까 여기 고급 편집기라고 들어갈게요. 얘가 뭐냐면 이제 M 스크립트죠. 그러니까 언어인데 M 언어예요. 근데 이거 우리나라에서 이거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참 좀 쓰려면 M 스크립트를 좀 많이 써줘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원하는 것만 쓰지 뭐 별반 다른 건 안 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연월이라는 그리고 연월을 하고 S 텍스트. 얘는 연월이라는 하나의 변수를 만들 건데 데이터 형식은 텍스트다. 라는 거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드를 또 하나 만들게요. 아까 코드, 법정동 코드였죠. 코드를 만들 건데 얘도 as a test 텍스트로 선언할게요. 그래서 변수 두 개를 선언했는데 적용시켜라 라는 거예요. 이꼴 치고 부등호를 쓰게 되면 이제 얘는 이제 적용시키라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그러면 연월은 여기에 있는 연월하고 이제 바꿔야 되겠고 코드는 여기에 있는 코드하고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한번 제가 이렇게 지우고 코드가 11110으로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개로 되어 있네요. 얘는 불러올 때 좌측으로만 불러올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자, 여기 지우고 그 다음 쌍따옴표를 일단 올리십니다. 그리고 엔드를 치고 그 다음에 코드라고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엔드하고 쌍따옴표 올려주시면 이제 변수 처리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코드라는 거는 이제 아까 상수가 아니라 이 코드라는 거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면 되죠.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1 셀하고 A1 셀에 있는 80이라는 거 생각했을 때 80은 상수고요. A1 셀로 지정하면 80도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는 90도 변화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코드를 이제 제가 하나의 변수로 봐서 여기다가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연월도 제가 이제 처리를 할게요. 여기도 항상 쌍따옴표 올려주시고 엔드 이거 일단 지우시고 엔드 그리고 여기가 이름이 연월이었죠. 연월이라는 코드로 만들고 엔드하고 항상 좌우 대칭형이에요. 네, 항상 좌우 대칭형입니다. 얘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형으로 항상 놓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적용. 네, 그러면 이제 얘가 여기 보시면 이제 얘가 서울시 아파트 시세 해가지고 fx 함수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연호를 한번 넣어볼까요? 그래서 2021 6월 걸로 넣어볼게요. 이거 보니까 지금 연도죠. 코드는 아까 1110 그래서 5개 호출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호출된 형식이 나오는데 자, 코드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4개 하고 0. 그리고 연도를 2020, 그 다음에 01로 호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 호출 함수 해가지고 이제 그 변수를 2020 연도로 해서 변수를 떨어뜨린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월도 뒤에 가시면 이제 월도 하나가 있을 겁니다. 층서부터 뭐 관련되는 것들 여기 월이 이제 1월 달로 떨어뜨린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됐고 그다음 얘하고 얘는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릴레이션십이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원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그리고 삭제 열 제거 이렇게 해서 호출 함수를 하나 저희가 이런 식으로 만든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그거를 이제 여기 원본에 가시면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2016년도 6월 1일 기준 법정동 코드 정리라고 써져 있는 거를 더블 클릭하시면 옆에 보시면 연월이라는 얘를 미리 만들어 놨어요. 법정동 코드와 여기 연호를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얘를 2011년도 02월 달 거를 한번 이렇게 해서 가져오도록 해볼게요. 얘를 가져와서 이제 얘를 변수 처리한 거니까 얘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얘를 집어넣어서 얘하고 같이 두 개를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법정동이 아니라 법정동 코드가 맞겠네요. 두 개가 이렇게 해서 맞죠. 그럼 얘는 뭐 어디 관악구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10개 단위니까 굉장히 많아지겠죠. 10개면은 뭐 만행 뭐 가져오고 막 이런 것들이 되니까 그 2021년 2월 달에 우리 자치구에 대한 전체를 1000행씩 그렇죠? 다 2월 달 자체 1000행을 한 번씩 가져오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이제 접속해서 파워 BI에서 가져오도록 할게요. 여기서 여기 새 원본 하면 엑셀이라고 또 나옵니다. 파워 쿼리에서 바로 불러오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 안에 있었죠. 열기. 그 이름이 변수 테이블일 겁니다. 그렇죠. 변수 테이블로 되어 있습니다. 얘를 이제 클릭해서 여기다가 이제 함수로 붙여버리겠다는 거죠. 확인. 네, 그러면 이제 여기 변수 테이블로 가져왔는데 여기다가 제가 이름을 지우고요. 여기다 이름을 지우고 뭐라고 쓸까요? 여기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라고 해서 하나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다 만들었고 그럼 여기다가 이제 함수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함수 안에 연하고 월을 얘가 땡겨가서 거기에 맞는 그때는 한 행씩 생각하세요. 이걸 밑에 쭉 생각하지 마시고 면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하시면 한 그 점으로 생각했다가 그 다음에
행으로 두 점으로 생각하는 거를 좀 습관을 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만 생각하세요. 그럼 다음에 알아서 변수 이거 넣고 이거 넣을 거니까 요거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열 추가에 가면 여기 사용자 지정 함수 호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우리가 fx 얘를 그 함수로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클릭해서 그러면 얘가 세열 이름 뭐로 할래? 그러니까 이건 그대로 내비두시고, 함수는 서울 아파트야. 그러면 코드가 지금 변수가 두 개가 있는데 뭐 넣을 거니?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ABC하고 열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열 이름이 있는데 열 이름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텍스트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스칼라 값이 아니라 벡터 값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벡터로 해야 되나? 코드 클릭해서 여기 우리는 뭐죠? 코드가 아니라 법정동 코드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얘가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한 행에서 이렇게. 그 다음 얘도 또 집어넣으면 되겠죠. 얘도 클릭해서 열 이름에서 클릭해서 이제 연월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이제 그 옆에 게 그 변수로 해서 요거 해당되는 하나가 1000개씩 쫙쫙 매달리는 거예요. 참 심플하네요. 자, 됐죠. 그리고 확인 누르고. 그러면 에러가 나죠. 에러가 왜 나냐면 모든 텍스트는 모든 공공 데이터는 다 텍스트 문자로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얘를 클릭해서 여기 텍스트로 바꿔주시고요. 얘도 클릭해서 텍스트로 바꿔주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호출된 함수를 얘를 잡아서 이 뒤쪽으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를 클릭하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됐다는 얘기입니다. 데이터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계속 누르시면 그래서 이 파일의 정보 수준을 무시하겠다. 무시하겠다는 얘기는 여기 무시하지 않으면 이거는 뭐 공공이다, 조직이다, 프라이빗이다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냥 개무시하고 그리고 저장 누르시면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그 관계없이 이제 그걸 하나씩 집어넣어 가지고 한 몇만 행 정도 떨어뜨릴까요? 조금 데이터가 읽어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네요. 떨어뜨렸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테이블 채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ABC 1, 2, 3이라는 거는 사실 맞지는 않아요. 그냥 ABC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제가 귀찮아서 귀찮아가지고 좀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은 제대로 만드실 때 하셔야 됩니다. 여기 확장 버튼 눌러서 이제 얘 다 가져오면 되겠죠. 그리고 다 가져오면 되겠죠. 확인 누르시면 이제 펴지면서 이제 다 확장이 된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얘하고 얘는 제가 지우라 그랬죠. 이게 원본에 관계가 걸려 있어서 그렇다. 제가 보기에는 이 관계 걸려 있습니다. 자, 됐고 옆으로 쭉 가시다 보면 이제 조정을 좀 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법정동 코드와 연 코드는 내가 이제 뒤에서 원하는 걸 이제 넣어서 데이터 새로 고치면 나오는 것들이니까 얘는 제가 지우도록 할게요. 삭제. 그리고 지운다 그래서 완전히 지워지는 거 아닙니다. 열 제거. 그리고 또 여기를 클릭해서 얘는 이제 ABC 1, 2, 3이 돼서는 안 되죠. 얘는 10진수가 돼야지만 뒤에서 계산이 되겠죠. 그렇죠? 다른 것들은 뭐 크게 의미는 없어서 그냥 두겠지만 사실은 이거 다 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케이. 끝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하나 남아 있습니다. 요까지 하고 파일에 가서 닫기 및 적용해 가지고 얘를 이제 떨어뜨립니다. 자, 다 떨어졌고요. 그러면 이제 그 아파트 실거래가라는 이 테이블과 자, 여기 모델에 갑니다. 자, 모델에 가시면 호출된 함수는 저희가 필요 없고요. 얘는 만들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아파트 실거래가하고 얘하고 이제 매치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하고 이제 매치를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행정동 코드와 그렇죠. 이 행정동 코드 앞쪽으로 보내. 얘를 행정동 코드를 앞쪽으로 얘를 블리츠 테이블이니까 앞쪽으로 보낼게요.
얘는 뒤쪽으로 가고. 그러면 여기 법정동 코드가 있어요. 그렇죠? 법정동 코드와 이쪽에 보시면 이제 법정동 코드가 있거든요. 법정동 코드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를 먼저 테이블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클릭해서 행정동 코드, 행정 법정 코드 클릭하고 여기 행정 코드는 얘가 8자리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고 법정동 코드는 지금 10자리로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 법정동 코드하고 저기하고 묶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클릭해서 얘는 묶기 위해서는 정수가 아니라 얘가 텍스트로 바꿔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죠? 그리고 우리가 호출해왔던 아파트 실거래가 테이블을 클릭해 볼게요. 클릭해서 어느 걸 묶어야 될지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볼게요. 여기 보시면 얘가 법정동 코드인데, 법정동 코드죠. 그리고 얘하고 어느 거하고 묶어야 됩니까? 법정동 시군에 대한 코드고요. 5자리죠. 그 다음에 법정동 동에 대한 코드예요. 5자리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두 개를 묶어서 별도의 법정동 코드 적용이라는 걸 만들어내야지만 묶을 수가 있겠죠. 쟤도 10자리고 쟤도 10자리니까. 그래서 그럼 묶어줘야죠. 그럼 어떻게 하냐? 자, 여기 마우스 우클릭해서 세열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세열 집어넣는데 얘를 이제 법정동 코드 코드하고 언더바하고 적용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꼴 치고 얘는 디귿자가로 열면 밑에 가시면 법정동 코드 시군, 법정동 시군 맞죠? 시군 더블 클릭. 그리고 엔드가 이제 묶는 거죠. 텍스트니까 바로 묶입니다. 텍스트 길이는 바로 묶여요. 그 다음에 법정동 동읍면동 코드 더블 클릭. 그리고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묶어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엔터 한번 치시면 자, 그럼 법정동 코드를 만들었고요. 얘가 텍스트인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텍스트고, 그 다음에 이제 릴레이션십을 걸어줄게요. 여기서 여기 법정동 코드 적용과 그 다음에 여기 법정동 코드하고 연결해주면 이 두 개를 이제 연결해주면 이제 우리가 행정동에 대한 시도군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행정동 코드를 이제 쉐이프 맵에다가 도형 맵에다가 연결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연결을 할 때 한번 연결해 보시면 얘가 좀 특이한 경우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여기 법정동 코드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법정동 코드를 두 개를 묶으려고 그런다. 너가 지금 하려는 게 묶으려고 그러는데 얘가 다대다의 관계다. 그러니까 이쪽도 여러 개고 이쪽도 여러 개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라 다대다의 관계인데 근데 이게 예전에는 이제 필터링은 이제 크로스 필터링을 걸겠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거나 저쪽에서 거나 다 필터링이 된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게 뭐 작년 같은 경우까지도 다대다의 관계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브릿지 테이블 하나 놓는 게 제 유튜브 강의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작년인가에서 풀렸죠. 그러니까 다대가에 브릿지 테이블 필요 없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코딩화 해가지고 그냥 연결시켜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관계가 설정이 되는데 1대 다, 그러니까 여기 스타가 되죠. 필터링은 이렇게 걸리기도 하지만 이쪽에서 필터링 걸면 또 이렇게 걸리기도 하고 이렇게 양쪽으로 다 걸린다는 거죠. 크로스 필터링이. 그리고 스타는 다대 이쪽에도 여러 개, 똑같은 게 여러 개, 이쪽에도 똑같은 게 여러 개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다대다의 관계로 정말 편합니다. 정말 편해졌어요. 이거는 자, 그리고 보고서에 가서 이제 연결을 하면 되겠죠. 자, 쉐이프 맵 클릭하고 여기에 이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에서 집어넣어야 돼서는 안 되고요. 얘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행정 법정동 코드에 보면 행정동 코드 적용이라는 걸 아까 만들어 놨죠. 그거를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얘가 8자리를 여기 이제 집어넣고, 집어넣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색채도거든요. 색채도를 아까 여기 거래 금액을 아까 저기 넣을 때 숫자로 넣어줬죠. 자, 여기 색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채도를 이제 저희가 거래 금액으로 넣고, 그리고 얘가 그 거래 금액을 넣은 다음에 얘를 클릭해서 여기 평균으로 놔주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동마다 다 그 여러 개의 샘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평균으로 놓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놔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도구 설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를 이제 우리가 법정동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행정동으로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행정동을 넣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밑에 가시면 행정동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정동 그 밑에 가시면 이제 행정동이라고 동읍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법정동 코드가 되어 있고 얘가 법정동일 겁니다. 동리가. 그다음 여기가 읍면동이 행정동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이제 행정동으로 얘가 이제 분리돼서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여기 강남구 쪽이 압구정이 굉장히 세네요. 이쪽이.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쉐이프 맵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여기서는. 자, 쉐이프 맵은 이제 하나 끝났고요. 그리고 얘도 이제 컨트롤 C에서 옆에다가 컨트롤 V로 붙여놓고요. 이제 여기다가는 뭘 할 거냐면 이 막대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막대 그래프를 제가 하나 클릭을 하고 됐죠? 그리고 축은 9로 할게요. 9 자치 9. 그래서 얘를 지우고 시군 구명이라고 있는데 얘를 이제 축으로 놓고요. 그럼 여기 강남구서부터 쭉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삭제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를 클릭해 보면 지금 평균으로 되어 있는 게 맞고요. 근데 여기는 상위 10개만 쓰고 싶어요. 상위 10개만. 그래서 여기 필터를 거는데요. 이제 개별 필터를 거는 거죠. 클릭해서 여기를 항상 클릭하셔야 됩니다. 여기를 필터를 거는 거, 시구매를. 그래서 기본 필터링이 아니라 M 필터링으로, 상위 M 필터링으로 해서 위쪽으로 10개만 내가 걸겠다. 10개만 걸고, 그 기준값은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거래 금액으로 내가 기준값으로 정의해서 비싼 거 별로 해서 10개를 내가 평균으로 해서 10개를 내가 적용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10개가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거는 워낙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면 이제 이쪽은 다 끝난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금액이 맞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여기 얘를 클릭하고 서식에 가서 여기 밑에 보시면 데이터 설정이 있는데, 데이터 보시면 데이터 뭐라고 돼? 데이터 레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표시가 지금 자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없음으로 해주시고, 됐죠? 없음이 됐고 소수점은 0으로 놓고, 그리고 그러면 얘가 20억이 기본이네요. 그렇죠? 20억이 기본이고,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20억. 오케이. 그냥 조금 크기도 할까요? 좀 크게 할까요? 네. 20억, 19억 평균값들입니다. 이거는. 오케이. 이렇게 됐고, 이제 마지막 하나 더 하면 이제 우리가 했던 게 끝날 것 같아요.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로 붙여놓고, 이번에는 이제 상세하게 여기다가 조금 뿌리고 싶어요. 상세하게. 그래서 얘도
제가 여기 테두리를 조금 넣고 그림자도 좀 넣도록 할게요. 이렇게 여기 상세하게 뿌리는데 얘는 이제 테이블 형태로 내가 뿌리고 싶어요. 이렇게 일단 자 여기 서시에 가서 일단 시구명을 넣고요. 그 다음에 법정동을 넣겠습니다. 그럼 압구정동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얘는 합계로 넣을게요. 평균도 합계도 괜찮으니까 합계로 넣을게요. 그러니까 그 거래 시구 동까지 넣었고요. 동까지 넣었고 그 다음에 아파트명을 넣을게요. 아파트라고 있죠. 여기다가 이제 법정동 밑에다 아파트. 그럼 아파트명들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다가 몇 평인지를 넣을게요. 전용 면적이 있죠. 여기다가 전용 면적을 아파트 넣을게요. 그럼 전용 면적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몇 층인지를 좀 넣어볼게요. 면적 다음에 몇 층이냐. 아파트 다음에 몇 층인지가 넣을까요? 거기 밑에다가 몇 층인지 넣을게요. 6층이네요. 이렇게.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건축 연도가 있거든요. 얘도 잡아서 층 밑에다 넣을게요. 이 몇 년도에 건축이 됐는지 또 알아야지만 지가가 비싼지 안 비싼지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연도별로 되어 있고 또 여기다가 보니까 이 고유 코드가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 법정동 코드가 1년 번호라는 게 있거든요. 얘가 유일합니다. 이제 보니까 얘가 유일한 코드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연도 밑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얘가 겹치지 않고 이렇게 쫙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블랭크로 되어 있네요. 여기는. 그럼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거에 대한 값이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거래 금액을 여기 클릭해서 여기 거래 금액이라고 위쪽에 있죠. 얘를 클릭하면 이게 지금 소수점 두 자리가 찍혀져 있거든요. 자동으로 되어 있으니 소수점 없애도록 할게요. 네, 그럼 소수점이 이제 없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 콤마를 칠게요. 네, 콤마를 치면 여기에 이제 14억 5천, 5천 만 단이네요. 거래 금액이. 거래 금액 앞에다가 여기다가 이름 바꾸기를 해서 조금 헷갈리지 않게끔 이름 바꾸기를 해서 단위를 좀 이렇게 만원 이렇게 해서 그럼 거래 금액에 이제 만원 단위로 들어가니까 14억에 개포동에 강남 개포동에 6층인데요. 그 전용 면적이 104.42 84년도에 했는데 이제 그 14억 14억 정도가 들어간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32억 개포동의 경남 2차는 33억 정도가 나온 걸 알 수가 있죠. 강남구에. 자, 이렇게 해서 하나를 끝냈고요. 그리고 얘들 조금 크게 할게요. 얘를 조금 크게 해야지만 보이실 것 같으니까 여기 서식에 가서 열 머리글에 가면 글꼴이 밑에 보시면 10포인트인데 12포인트 정도로 잡고요. 그 다음 값도 12포인트 정도로 제가 잡아줄게요. 합계도 조금 12포인트 정도 잡아요. 여기 합계는 12포인트 돼 있네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상세한 내용들이 저희가 벌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 새로운 시트를 하나, 여기 클릭하시고, 여기다 이제 슬라이서를 넣어서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할게요. 슬라이서를 넣어서 클릭하고 여기다가 이제 연을 잡아서 필드에다 집어넣으시고, 지금 2011년도 하나뿐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도 컨트롤 C에서 옆에다가 컨트롤 V로 붙여주시고, 이제 얘는 월을 넣을게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월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또 컨트롤 C에서 밑에다 컨트롤 V로 놓고, 이제 여기다가는 월까지는 2월달 뿐이 없으니까 이렇게 조정을 했고요. 이제 여기다가는 일자를 넣어볼게요. 일자는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일자를. 그러면 이제 일자별로 얘가 이제
여기서 일자가 됐네요. 바꾸도록 하죠. 그런 거. 자, 일자별로 얘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얘가 마음에 안 드니까 여기 클릭해서 여기 일반에 가시면 방향이 세로 방향, 가로 방향으로 넣으시면 돼요. 근데 단 여기 주의하셔야 될 게 얘가 목록일 때 가능합니다. 그럼 얘가 이제 11일 클릭하면 10일에 대한 것들이 나오죠. 강남구 11일 평균가가 얼마고 어디서 팔렸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고요. 다시 한번 12일 날은 강서구 쪽에서만 좀 됐네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자치구를 놔서 자치구별로 보고 싶은 거죠. 저 월이 지금 약간 안 빠져서, 자, 자치구별로 한번 제가 여기다가 넣어볼게요. 그래서 여기 또 얘를 클릭해서 컨트롤 C, 밑에 컨트롤 V로 붙이고, 자치구가 여기 클릭하면 자치구가 여기 있을 겁니다. 이제 법정동 시구, 여기서 가져가시면 안 되고 여기 있죠. 법정동 코드라는 테이블에 있는 시군 구명을 잡아서 여기 필드에다 올려놓으시면 여기 뭐 강남구 클릭하면 이제 강남구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강동구 하면 강동구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다가는 법정동을 또 클릭을 하도록 할게요. 법정동. 그래서 밑에다가 이제 얘들도 컨트롤 C에서 밑에다가 컨트롤 V로 붙이고, 그리고 얘는 이제 시구는 저렇게 하고요. 지우고, 밑에 보시면 이제 법정동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동명입니다. 동명을 잡아서 여기다 집어넣고, 이게 법정동이에요. 근데 이제 행정동은 이 법정동을 나눈 거죠. 근데 이게 또 법정동과 행정동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또 이제 행정동을 또 넣어볼게요. 읍면동이 행정동이에요. 예를 잡아서 밑에다 넣으면 이제 서로 분리가 되니까 내가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필요한 게 강동구를 클릭하면 강동구에 해당되는 법정구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동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강일동을 클릭하면 강일동하고 두 개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두 개, 세 개가 모자랄 수가 있거든요. 강일동 클릭하면 강동구의 강일동에 대한 내용을 2021년 2월달 거를 볼 수가 있죠. 이쪽 일정에 있네요. 굉장히 비싸졌네요. 여기는요. 그렇게 비싸지 않네. 10억이니까. 그리고 여기 얘를 클릭하고 여기 거래 금액에 가서 조건부 서식을 좀 넣어보도록 할게요. 막대로 넣어보시면 됐죠. 뭐 최소값, 최대값 하시냐 확인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막대로 그래프가 뜨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뭐를 했냐면 쉐이프 맵서부터 해서 릴레이션십, 이거 매니 투 매니, 그러니까 다대다의 관계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인 거를 한 1시간 좀 넘게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자료는 다 올려놓을 테니까요. 하나씩 한번 따라해서 해보도록 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